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C방 삼식이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 잘 듣고 계신가요? 이 연작을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의견, 사연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일부를 선정하여 저희가 리액션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가 팟빵 공지사항이나 트위터 공식 계정 등에 올려드리는 구글 닥스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글 닥스 링크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KPC방 이메일 gaypcroo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퀴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KPC방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마련한 이벤트이니 많이 참여해주시고 기프티콘도 받아가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K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옆에 게스트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저희 오늘 무성의 가시화 운동 모임 무대에서 두 분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컨택을 드려서 무성의 편 방송에 나가고서 조금 생소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다른 분을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무성이라는 개념보다는 A엄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네, A형. 네. 네. 어쨌든 무대 이름이 그런. 아, 네네, 쪽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저희가 근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잠깐 드리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금 나가는 방송이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녹음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네네. 네, 좀 밀렸죠, 저희가 얘기가. 추석 전에. 네, 한 2주 정도 지금. 맞아요.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녹음하고 오늘은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자, 오늘 개천절에 네. 인천에서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4시인데 4시부터 6시까지 인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인천 퀴어 퍼레이드 첫 번째였죠. 그게 첫 번째 퀴어 퍼레이드에서 이제 혐오 세력들이 정말 뭐 정말 화가 나게 했죠, 저희를.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오늘 규탄 집회를 오늘 갖기로 해서 네. 지금 9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 계신 5분, 저를 포함한 5분이 마음은 거기에 가고 싶지만 네. 이게 녹음이 좀 한참 전에 잡혀 있다 보니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나가 계신 모든 분들 다치시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트위터를 보니까 이게 살짝 충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좀 화가 좀 많이 나고요, 계속. 그러게요. 아까 삼식님 말씀대로 다치시지 말고 또 이제 좋게 잘 끝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그 근황 이야기는 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아, 같은데요. 뒤로요? 네네. 네. 저희가 지난번 아무 말 방송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저희가 뒤로 잡지, 뒤로 매거진에 저희가 인터뷰어로 참여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 펀딩이 지난 9월 27일부로 종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공을 했고요. 다행히 네. 총 284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뒤로를 발간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어쨌든요. 인터뷰어의 입장에서 네. 잘 되면 좋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삼식이 형이 아주 특별한 현장에 다녀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9월 19일에 네.
책 어른이 되면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네. 왜 다녀오셨었나요? 다녀오셨나요 혹시? 오늘 사서 오늘 사셨어요? 오늘 책을 오는 길에 샀는데 민규님이 막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아, 정말요? 마침 딱 아,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뤘었거든요. 예. 6화 때.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6번째 에피소드였죠. 거기서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이제 리뷰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다큐멘터리도 만드시고 같은 제목의 책을 또 쓰셨어요. 그 생각 많은 둘째 언니 닉네임을 쓰시는 장혜영님께서 이제 그분이 그날 목동에서 목동 CBS 건물에 있는 어떤 홀에서 몇 분을 한 100몇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 앞에서 한 30분 남짓 되는 강연도 하시고 네, 이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셔서 제가 다녀왔어요. 이 책 소개를 간단히 하면 네. 다큐멘터리랑 흐름은 같아요. 큰 흐름은 같지만 네. 다큐멘터리에 이제 시간상 다 담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 뭐 그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잠겨 있어서 네. 다큐멘터리랑 같이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또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네. 또 유익한 내용도 많고 네.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직 이 책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혜영 씨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큰 주제는 불행보다는 불평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하거나 그분들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장애인들이 당연히 불행할 것이고 불행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관점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비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불행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행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민주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과연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복지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네네. 이거는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 소수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네,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분 동안 좀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고 되게 웃는 즐거운 포인트도 있었고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한 분 한 분 책에다가 사인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사인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짧은 면담을 다 일일이 해주셨어요. 한 1분, 2분 남짓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 방송 이야기도 하고 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죠. 네. 영향도 많이 받았고. 네. 이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다큐를 어디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실제 상영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 VOD 같은 거를 구매를 네. 하질 못하셔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 그 채널을 들어가시면 이제 사실 거기다 이미 올려놨던 그 영상들을 다 이렇게 갈무리해서 다큐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짧게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난 8월 6일 날 EBS에서 하는 지식 2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5분짜리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5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시경이 하나 더 전해주실 소식이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린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가 오는 12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관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개봉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혜영 씨가 요새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쯤에 맞춰서 저희 방송이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와 주신다고 흔쾌히 네. 또 약속도 해주셔서 팬 사인회 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꼭 모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근황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제 게스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그럼 두 분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두 분께서 지금 서로 그러게요, 두 분께서 서로에게 미루고 서로 계시는데요. 미루고 네. 먼저 할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뚜벅초라는 별명으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에서 민규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뚜벅초님, 민규님 또 자신을 그럼 어떤 단어로 정체화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그럼 이번은 우리 민규님부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바이젠더, 안드로 로맨틱, 포스트 루브르, 퓨어섹슈얼인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성애, 무연정, 무성별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네. 가끔은 이제 비자발적 여성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비자발적 여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약간 자존심 상하는 말이긴 한데 네. 저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여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 저를 여성으로 보기도 하고 법정 성별도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돼요. 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단어가 필요해서 저는 비자발적 여성이라고 하는데 아, 네. 그런 근데 부분에서. 다른 분한테 대기엔 되게 모욕적인 단어인데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정 성별 여성이라는 말과 의미는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비슷은 한데 네. 예를 네. 들면 지정 성별이 여성이어도 남성으로 패싱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네, 다른 네. 경험을 할 수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네요. 그거랑 네. 상관없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네, 포괄적인. 네네. 민규님께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주신 거를 보면 쿠피오섹슈얼이라는 부분으로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퓨어섹슈얼은 네. 성적 끌림은 없으나 성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네네. 걸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 네. 보면 이제 뭐 포스트루보르 이거는 예전에 김난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사용을 했었죠. 네, 그렇죠. 포스트 루브르는 네. 연애 감정은 있으나 연애 네. 감정이 새로움이라는 연애 감정이 없어지면 네. 연애 감정도 사라지는 네, 그런 네, 걸. 네. 그래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며칠 정도. 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그 김나님 편 들으면서도 궁금했거든요. 네. 네, 네. 프레이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게 감정적 유대감이 쌓여가면서 로맨틱 네. 감정, 로맨틱 끌림이 사라지는 그런 성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포스트 루브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민규님? 포스트 루브르는 첫눈에 반한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 지속되는 시간이 좀 네. 짧다고 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프레이 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속이 되면 될수록 좀 네네. 어, 로맨틱한 로맨틱한 느낌이 사라진 걸 네. 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확실히 A엄의 엄브렐라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그 자기 표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뭐 다양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더 되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그렇죠. 네,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용어가 안드로 로맨틱인데요. 네. 네. 안드로 로맨틱은 네, 남성 또는 남성적의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네, 안드로 로맨틱. 안드로 로맨틱. 그러니까 남성애자 혹은 남성 네, 한국어로는 남성 로맨틱이라고 네, 하고 있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진 로맨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에 나오셨던 올레님이 네네. 여성애자라고 네네. 그때 소개를 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데이터가 쌓이긴 쌓이는군요. 네. 점점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무성의 가시화 활동인가요? 네, 활동 네네. 무대라는 그런 단체에서 무성의 가시와 행동 행동 무대라는 죄송합니다. 이름으로. 네, 행동 큰 차이는 없지만요. 네, 제가 되게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헷갈렸는데 비슷하잖아요. 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네. 무성의 가시화 행동 무대
Aom이라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Aom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본인이 혹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약간 사회에서 자꾸 네. 로맨틱하게 누구한테 끌려야 돼, 성적으로 누구한테 끌려야 돼, 네. 그 대상은 같아야 돼 이런 네. 식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요구받는 만큼 일관적으로 네. 한 사람에게 막 뚜렷하게 혹은 네. 막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A 섹슈얼, A 로맨틱 엄브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막 그만큼 강하게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회색 무성애자라고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아예 안 느끼는 것 같아 하면 무성애자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뭐 일관되게 느끼지 않고 뭔가 어떤 조건 하에서 느낄 경우에 막 반성애자 아니면 반 로맨틱 이런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민규님처럼 이렇게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로 끌리면 안 느끼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네네네. 모든 경우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딱 유로맨틱 유성애 로맨틱 섹슈얼 관계 이거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A 엄브렐라라고 퉁쳐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적인 끌림에서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벗어난 것을 네네. 지니고 있는 분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A 엄브렐라라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기존의 지향성 용어들은 사실 어떤 방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네, 남성애자라든가 아니면 네네.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그런 네네. 말들로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거 외에 있고 없고 혹은 일관되고 아니고 그런 것들을 추가한 네. 포괄적인 용어인 거죠. 네네. 네. 제가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저번에 A엄 방송을 녹음을 하고 나서 네. 제 A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네,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러다 든 생각이 A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A엄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성애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남성애자일 수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무성애자라는 개념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서 동의하는데 네, 그 무성애를 성지향성이 아니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향성하고 좀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하는 약간 생각. 논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무성애 자체도 하나의 성지향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성지향성과 또 별개의 다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 무성애도 성지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야기가 다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와 네. 함께 활동하는 분들은 대체로 무성애는 성지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게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네네. 성지향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성지향성은 성적 끌림의 방향성에 대한 용어이다. 네.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축인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A 엄브렐라는 사실 지향성이 아니라 또 다른 특성이라고 봐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제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네.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게 일단 성지향성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네. 제 경우엔 아예 무로맨틱 무성애자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예 없습니다. 네, 저 네. 같은 사람은 그런 성지향성이 없는 게 돼버려요. 네. 이런 갈 그런- 곳이 없는 게 억울해서가 하나 있고 네, 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너무 좁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지향성 개념이 넓어져야지 네, 네. 지향성은 그냥 방향이다 이렇게 좁게 놔버리고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오히려 연대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이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퀴어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네네. 뭐 젠더가 다르다뿐 아니라 젠더를 약하게 느낀다, 유동적으로 느낀다 이것도 다 트랜스젠더 퀴어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적 끌림을 다른 방향으로 느낀다와 마찬가지로 성적 끌림을 덜 느낀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향성이 다른 퀴어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이것도 근데 아직 네. 논쟁 중의 개념이어서 그렇죠. 논쟁적으로 저의 되는 의견을 거죠. 뺍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지향성 자체를 그러니까 리터럴리하게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느냐의 차이가 네. 좀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 네, 같네요. 네,
제가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봐서 그런 것 같고 네. 좀 네. 학술적으로 보면 또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서 축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라고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비피성현이라는 말로 무성애를 설명을 하신 네, 걸 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무성애라고 하면 축이 동성애, 이성애랑 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음을 한자어로 해서 비피성현 이렇게 쓰신 걸 봤는데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무성애를 알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도 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입장에선 그런 너무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네. 그 단어 자체가 어려우면 조금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그래서 네. 저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보여질 수도 그럴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네. 그게 훨씬 더 이렇게 포용적이니까 조금 더 네. 포용적인 개념이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당사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A 엄브렐라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또 뚜벅초님께 먼저 여쭤도 괜찮을까요? 네. 제 경우에는 좀 늦게 알았어요. 무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면서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딴 사람들도 다 저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연기를. 네. 그러니까 저는 로맨틱 끌림도 안 느끼고 성적 끌림도 안 느끼는데 네. 이걸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도 안 느끼는 건데 드라마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척하고 강요를 하니까 딴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연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빅데이터로 섹시함을 학습한 상태거든요. 빅데이터로. 이제 남들이 이렇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섹시하다 하는 거 저런 게 섹시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제는 아예 하나의 이론이 돼서 예를 들어 뭐 막 셔츠를 걷어 올렸을 때 보이는 힘줄이 섹시하다 이런 것도 이제 글로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느끼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대충 학습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몇 번의 연애를 계속 이상하게 끝내면서도 계속 이상한 애들 만났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괜찮은 애를 만난 거예요. 저는 네네. 정말 괜찮은 애를 만나서 얘랑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헤어지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겠다. 안 헤어질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와중에. 근데 좀 문제 있게 헤어진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네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나 계속 이상한 사람만 만나나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상대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너는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진짜 내가 사랑을 못하나? 막 진짜 그래서 구글에 막 쳐봤어요. 사랑을 못해요. 막 이런. 근데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찾다가 허핑턴 포스트에 나오는 이 무성애 관련 특집 기사가 6편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 허핑턴 포스트인데 물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영어를 못했으면 무성애자로 아직도 무성애자인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쫙 읽고 이거 난데? 근데 다 이러지 않아?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막 에이븐 홈페이지도 찾아가 보고 에이븐은 무성애 가시화 단체예요. 유명한.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찾아가 보고 막 포럼 읽으면서 다 내 얘긴데 구구절절 이러면서 약간 근데 또 전공이 제가 심리학과예요. 그래가지고 반음 효과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나 이런 거를 대충 써놓으니까 이거 나잖아 하고 믿어버리는 거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부정을 엄청 했었는데 이제 막 계속 부정을 해도 이제 도망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정체를 했습니다. 혹시 반엄 효과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반엄 효과가 약간 그 뭉뚱그려서 하는 진술, 아무한테나 맞는 진술을 이거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친해지면 잘 지낼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색해 이러면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막 점쟁이가 갑자기 너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은 좀 어색하지만 친해지면 잘 놀지 이러면 맞는데 막 이러면서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저는 무성애라는 단어를 봤을 때 누구나 이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거라고 보실 수도 있었겠네요. 어떤 심리 테스트 결과 같은 맞아요. 그런 보통 그게 거네요. 그래요. 그 예전에 EBS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반엄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되게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오시고 이게 너의 심리 테스트를 할 거야 하고서 그 질문지를 작성해갖고 그 이제 결과를 다 5명한테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를
얼마나 자기 그 심리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80% 90% 맞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나오시더니 여러분한테 드린 거 다 똑같은 종입니다. 이렇게. 누구한테나 네. 맞는 말을 네, 하는 누구한테나 거죠. 그런 이게 거. 약간 네. 틀릴 수 없는 이론은 맞을 수도 없는 이론인데 네, 네. 그거를 이제 무성애라는 단어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구에게도 틀릴 수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남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전혀 다르게 느끼고 네. 있더라고요. 우리 뚜벅초님 말씀하신 중간에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 혹시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을까요? 정말 와, 난 도망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절감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부정하면서 네. 여러 방법으로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성애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막 처음에는 일단 반음 효과다 이러다가 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리고 막 이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닌 증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화 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문화 차이다. 아 문화 차이. 문화 차이다. 네. 그래서 외국은 왜 성적으로 개방적이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무성애자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성적으로 다 억압돼 있으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느끼는데 이걸 무성애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국내 무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네네. 지금도 있는 곳이긴 한데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네. 곳. 네네. 네네. 어쨌든 그곳에 가입을 해서 봤는데 이게 이 사람들도 같은 문화권인데 저랑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인데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성적 끌림을 막 설명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감각이고 네. 그래서 아 진짜로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 남들과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되게 엄청난 고민을. 그럼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네. 고민을 얼마나 길게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네. 좀 그렇죠. 들어서.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또벅초님 말씀 일단 물론 곧 더 많이 듣겠지만 우선 우리 민규님 말씀부터 좀 듣고 또 더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같은 학원 남자아이를 처음으로 좋아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좋아했다고 말을 하고 아우팅을 심하게 좀 당하고 아우팅을 당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사까지. 네. 와, 네. 그것 진짜 때문에 이사를 가셨어요. 네, 아우팅 때문에 진짜 많이 이사까지 힘드셨겠다. 가셔서 이사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게이로 그냥 정체화를 했고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쯤인데 연애 중에 친구가 네. 친구에게 연애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네. 그때 섹스 얘기를 하다가 굳이 저가 섹스를 해야 하냐고 나는 딱히 섹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네. 말을 네네. 했는데 네. 그래서 친구가 애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반성애자로 정체화를 다시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젠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맨틱 공부를 하면서 바이젠더와 안드로 로맨틱으로 정체화를 했고 고3 때 연애를 너무 짧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달에서 길면 한 달, 되게 짧으면 며칠 정도 하고 계속 그런 연애를 하다가 그때도 로맨틱 공부를 다시 하고 네. 그때 포스트 로브로를 알게 돼서 그걸로 정체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고3 때 그냥 쿠피어로 다시 정체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젠더, 안드로 로맨틱, 그다음에 포스트 루보르, 쿠피오 섹슈얼 이렇게 정체화를 하셨다고. 네. 그래도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이 꽤 적이었네요. 되게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들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10대 때 이렇게 단어들을 어딘가에서 접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나이 얘기 나오고 말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찰을 한창 할 때는 이제 가장 가시화된 게 두 가지 커뮤니티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많아봐야 게이 혹은 이제 레즈 요 정도가 그렇죠. 다였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A연 방송을 하고 나서 나도 재정체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나랑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했는데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좀 힘든 일이 좀 있으셨네요. 불링도 있으셨고. 그러게요. 네. 혹시 그 아우팅 과정에 대해서 여쭤도 괜찮을까요? 네. 아우팅은 제가 처음에
그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네. 네. 그 아이가 학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그때가 나이가 그때가 네. 5학년 정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12살 모일 때인가요? 네, 어. 그때쯤. 네, 그때 등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리고 강간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경찰서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아, 네, 그러셨었군요. 그랬어서 공황장애도 같이 오고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긴 한데 네.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아빠가 강간을 당한 걸 알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던 네,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고 아이고. 나쁘다. 네, 진짜.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네. 왜냐면 저도 24살 때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20대가 지나고 나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안 청소년이신 거잖아요. 네.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던 건 혹시 언제였나요? 처음엔 누나한테 했었습니다. 아, 가족한테 네. 누나한테. 그렇군요. 네. 처음에 누나한테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저도 물론 이건 너무 여담입니다만 저도 강간을 당했었던 그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술이 엄청 취한 사람을 제가 말로 설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길을 걸어오는데 너무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경찰서에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때 룸메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고서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제가 기숙사 사감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그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나 다음날 일 못 나갈 것 같다고, 사실 나는 게이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냥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저 저한테 해를 입힌 사람이죠. 그 해를 입힌 사람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또? 그냥 전 되게 무시하고 그러고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혼자서 감당해냈을까가 지금 너무, 물론 지금 우리 두 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처음 듣는 지금 얘기네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도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쭉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기특하고 굉장히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고맙고 네. 네. 이런 거죠. 어. 네, 아무튼 살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제 중3 때 친구가 A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좋은 친구. 어떻게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네네. 친구 제가 그때 커밍아웃을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 네.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걔가 에이섹슈얼이었던 거예요. 그 그래서 친구가. 네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 정말 더 빠르네요. 대단한. 그러게요 진짜. 멋있네. 근데 약간 무성애 개념이 전보단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도 네, 네. 청소년 사이에서도 무성애자로 음. 정체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저 중고등학교 때는 한 10년 조금 더 되는 시간 전인데 그때는 무성애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에이섹슈얼이란 말을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2, 3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아. 무성애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네. 사실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봐요. 게이, 레즈, 바이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음. LGBT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았죠.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뭐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있었고 네, 이러다 그쵸. 보니까 거기까지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A도 있고 뭐 IQ 뭐 하면서 뒤로 쭉 네, 보면 네, 이제 네. 그런 퀴어 범주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 그랬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 가시화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무대 덕분인 것 네, 같습니다. 정말로요. 저희는 조금 그러면 이제 정체화 과정을 들었으니까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변 분들한테 뭐 친구들이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다 포함해서 커밍아웃 하신 경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커밍아웃을 하셨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고 또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뭐 이런 거.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민규님. 저는 솔직히 아우팅을 당한 거라서 네. 커밍아웃 한 거는 가족한테는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라 아우팅을 당한 거라서 네. 네. 딱히 가족한테는 그런 게 없었고 네.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냥 욕 먹고 끝났어요. 욕을 먹었다고요? 네, 그냥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언어 폭력이었군요. 네, 그냥 계속 커밍아웃을 하면 그냥 욕이 오고.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걔네한테는 아직 커밍아웃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죠. 네. 그렇군요. 혹시 커밍아웃을 하면 좀 멀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 또 언어 폭력을 경험하게 될까봐인가요? 그건 아닌데 네. 네. 그냥 딱히 너무 애들이 좀 보수적인 게 많아서 보수적인 게 많아서. 저희 학교가 좀 기독교 학교라서 그렇구나. 더 심해서. 그러면 더 저기 하시겠네요. 더 말을 못 하시겠네요. 속상해라.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빨리 그 학교를 탈출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빨리 하루빨리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또복천님은요? 저는 좀 늦게 알게 됐고 네. 커밍아웃의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제 학교 밖에 있을 때니까 네. 좀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마침 직장이 그때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주변이 다 자유로운 편이어서 좀 알려져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으로 커밍아웃을 했었냐면 약간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좀 친한 친구인데 좀 말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미뤄뒀던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네, 실제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친구들은 되게 일단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친구들이기는 해요. 네. 실제로 이미 저한테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한 친구도 있었고 그중에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맛 커밍아웃을 들었어요. 맛 커밍아웃. 그러니까 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퀴어인 줄 약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왜냐면 가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친 대신 애인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맞아,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로 살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저기 혹시 무성애자라고 들어봤어? 이러고 조심스럽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걔가 들어봤는데 너 혹시 양성애자라고 들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웃기게 맛 커밍아웃 했었어요. 그때 이미 저희한테 커밍아웃을 했던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니 너네 아직도 서로 커밍아웃 안 했어? 이러고 너무 웃겼어요. 이미 서로 다 알고 있었는데 말만 안 하고 그러게요. 있었다는. 약간 커밍아웃 천국편 이런 느낌이었고 진짜 희망편 천국편. 희망편. 근데 이제 약간 네. 천국이라 치면 연옥이었던 게 저희 엄마인데 정말요? 네. 저희 엄마는 되게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운동권이에요. 여성주의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완전 개꿀 커밍아웃이 아닌가. 심지어 이미 내가 격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닌가. 숨길 필요조차 없는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엄마 나 사실 무성애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약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좋은데 막 약간 제가 좀 속상했던 거는 막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그렇구나. 그런지 몰랐어. 뭐 막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훈훈했는데 마지막에 근데 막 그런 단어 속에 너를 꼭 가둬주지는 말고 이렇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나름 좋은 말을 하려고 하신 건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런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모를 거고 사실 성소수자로서 자기를 알게 되는 과정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너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둬 이게 너무 속상해서 뒤끝이 엄청 길어서 나중에 막 그 무성애 책 쓰는데 소설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엄마 얘기야 막 이랬더니 알아 나도 그때 말하고 약간 후회했어 막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요. 그래서 연옥이셨군요. 연옥 괜찮지만 희망은 있는 별로지만 희망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아닐 것 같아서 미뤄뒀던 친구들한테 커밍아웃하고 지옥편을 다 단계가 있네요. 다 무성애에 대해서 모든 편견의 말을 다 그 친구들한테 다 들었고요. 뭐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네, 네. 아 TMI다. 네, 뭐. 아니면 뭐 그냥 섹스를 안 하는 거냐, 사랑을 안 하는 거냐. 음. 아 나는 너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했어. 이런 말도 들었고, 막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았긴 했는데 무성애자인지는 몰랐다 이런 말도 그런 들었고요. 말까지 쓴다고요. 아,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커밍아웃을 한 건데. 그렇죠. 갑자기 네. 갑자기 왜 생명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갑자기. 그리고 네. 뭐 되게 한 친구는 되게 처음에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네, 네. 그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아. 걱정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어. 네. 무성애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괜찮다고 막 이랬더니 동성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궁금해서 아 그러고 나서 몇 달에 걸쳐서 그 친구를 막 약간 세뇌를 시켰어요. 무성애자는 성소수자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범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라는 걸 세뇌를 시키고 나니까 네. 그 이후로는 저한테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절망편이네요. 그 편이 절망편.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시네요, 그죠? 네, 대단해요. 어떻게 그러지? 그죠? 동성애 문화. 그러니까 무성애자는 무슨 뭐 순결을 지키기 좋은 거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신부님 이어서 보듯이. 그러니까요. 무성욕자랑 동급으로 취급을 그렇죠. 하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생각을 했나 보네요. 네. 아, 참. 자, 그럼 두 분의 정말 개인적인 커밍아웃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저희가 무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 A엄 에피소드를 혹시 들으시고 혹시 추가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사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했던 거는 네. 게스트분이 콰 로맨틱의 콰 부분을 콰이라고 아, 발음을 네. 하는데 약간 좀 발음이 그래도 콰가 좀 더 가깝지 네.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음 화에 바로 네. 정정을 해주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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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리고 하나 그 오토코리스 로맨틱이나 오토코리 섹슈얼에 대해서 네, 좀 네. 어렵다고 하시고 일본어 같다고 하신 분이 맞아요. 그거 듣고 아니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제 친구는 제 친구도 에이섹슈얼인데 얘는 그 오코노미야키랑 너무 헷갈렸다고 그랬던 아무리- 기억이 나서 막 음.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괜히 단어가 어려우니까 네. 그게 더 그런 것 같아서 실제로는 네. 되게 직관적인 단어거든요. 네, 뭐냐면 오토는 나 자신 이런 네, 뜻이고 코리스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음. 부정의 아, 의미고 네네. 섹슈얼은 말 그대로 섹슈얼리티 얘기니까 어. 그래서 합하면 내가 없는 성애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기 부재 성애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알아듣기 쉽지 않으실까 해서 네. 좀 네. 최근에 무대에서 논의를 해서 네. 번역을 네. 그렇게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기로 어. 했어요. 자기 그래서 혹시- 부재성이. 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단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걸로 쓰시고 싶은 분은 쓰셔도 될 것 같아서 네, 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무대 블로그에 들어가서 읽어봤거든요. 꼭 그 자기 네. 부재 성애 말고도 다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네. 우리 무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토코리 섹슈얼 같은 경우에 저번에 설명을 했었나요, 저희가? 네, 했었어요. 네, 네. 뭐 대상에 대한 뭐 성적 욕구나 판타지가 있으나 그 생각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재 성애가 되는 그런 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 단어가 학계에서 나온 거는 그거였어요. 네. 그 무성애자인데 자꾸 포르노를 본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들 이러고 네. 조사해 보니까 음. 자기를 그 안에 이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음. 자기 부재 성애라는 네. 단어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훨씬 이해가 되네요. 자기 부재 자기 성애라는 부재 성애. 말이. 네. 이렇게 봐주셔서 오토코리.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네. 네. 또 번역 일을 또 하시고 계시다고 아, 하셔서 네, 그렇죠. 그런 또 재능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무대 블로그를 링크를 공지사항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소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acethege.com입니다. 네. 그냥 궁금하신- 네이버 블로그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저기 무대라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죠? 그냥 근데 그냥 그 검색만 해도 무대라고만 치면은 잘 안 나오고요. 그쵸. 막 약간 무대 영상 이런 거 아. 나오고요. 무성의 그래서 가시화 무성의 행동. 가시화 행동 무대 치면 나옵니다. 네, 어.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A 에고 섹슈얼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아, 네네. 네. 아, 그것도 맞는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오토코리 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거고. 네.
필리아 그러니까 성 도착증으로서 네네. 학계에 소개가 됐다고 처음에.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학계의 용어고 막 이게 무조건 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좀 특이한 경우에 다 필리아라고 붙이는데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아니, 도착증이라고 붙이다니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네. 다른 단어를 만들어 쓰겠다 해서 아,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A 에고 섹슈얼 A 없음 에고 나 네. 섹슈얼 이렇게 에이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A염 할 때 그 A. 네. 네. 그래서 A고 섹슈얼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A고 섹슈얼이요. 말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말로는 뭐 소아성애니 뭐 시체성애니 이런 식으로 약간 성애라는 말이 그러니까, 필리아를 성애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 소아성애는 페도필리아고 뭐 시체성애는 네크로필리아 이런 네. 식으로 필리아라는 그리스어가 다른 단어가 붙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무성애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는 섹슈얼이라는 단어가 네, 붙거든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는 정체성과 어떤 도착증, 성도착증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네. 이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왜 그 혐오 세력이 툭하면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고. 동성애면 뭐 소아성애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싫어요. 네,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소아성이란 말도 잘못된 거죠. 소아성애가 아니라 성도착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무대 활동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대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혹시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무성의 가시화 행동 무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네. 네네. 아, 네네.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는 무성애를 가시화하고 무성애자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의 딱 정해진 멘트가 네, 있나 맞아요. 봐요. 네, 저희 회칙 1조에 나오는 어. 단어인데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무성애 뭔지 알리고 네. 무성애자들이 나만 무성애자인 거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네. 네. 그 무성에 대하여에서 무대라고 제가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소개가 소개는 무성애의 무와 대답의 대 이렇게 아. 해서 무대인데 네네. 뭐 예를 들어 무성애를 대답하다 무성애로 대답하다 이런 식으로 막 조사가 바뀔 수도 있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로맨틱까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아, 이건 네네. 또 저의 개인적 욕심이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신비주의 컨셉을 어쨌든 고수를 하고 계신 거네요. 무대라는 이름으로. 응용이 많이 가능한 네, 그죠. 이름이에요. 네.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A 스테이지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거 네이밍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어 번역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영어 네네네. 버전 A 스테이지가 에이스 무성애자를 은어로 에이스라고 해요. 네네네. 거기에 스테이지 무대 이렇게 해서 네네. 무성애자들의 무대 이렇게 해서 네. 영어로도 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그렇죠? 이름입니다. 영어 번역은 제가 했어요. 오, 역시. A 스테이지요. 네. 스테이지. 오. 진짜 그러니까 브랜딩이 정말 잘 된.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름도 부탁드릴 걸. 왜요? 계피방 좋은데? 아 그래요? 좋지 더 않아요? 좋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죠? 문득 듭니다. 네. 의미도 있고 친근한 느낌도 아, 있고 그래요? 좋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거 막 이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하다 갑자기 삼식님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딱 됐어요. 저희도. 그래? 근데 저희도 툭 던진 게 된 거가 처음에 원래 A로그 팀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네, 하고 네, 네.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을 못 쓰게 됐었어요. 아. 여러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럼 그냥 그 이름 버리고 다른 이름 짓자 이러고 단톡으로 논의하다가 갑자기 툭 던진 게 된 게 무대였어요. 그러셨군요. 역시 아이디어는 갑자기. 맞아요. 그렇습니다. 밥 먹다 네. 갑자기 생각나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초창기부터 쭉 해오고 있는 건 네. 번역 활동하고 네. 무성애 기사 리뷰 활동이에요. 네. 네네. 네, 이게 제일 온라인으로 하기 편한 그렇죠. 활동이라서. 네네. 네, 번역 활동은 왜냐하면 한국에 무성애 관련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로 영어로 된 아니면 어쨌든 외국 자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한국어만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접근이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A분 자료를 번역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어 자료나 일본어 자료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네. 와, 정말 좋은 활동이네요. 또 약간 영혼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전 놀라서요. 아. 왜냐면 사실 학계에서도
좀 더 영어로 공부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사고하는 게 제일 좋아서 오히려 정말 가시화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이븐 말씀하신 에이븐은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시작한 단체죠. 네네. 무성의 가시화 단체고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막 네네네. 에이븐 이탈리아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부럽게. 네. 부럽게. 예전 방송에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맞아요. 넘어갔었죠. 에이븐이라는 한번 단어가 얘기하셨었어요. 있었다. 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좀 자료가 모이면 이제 네, 네. 약간 실제로 보이는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네. 무성의 책도 내고요. 음. 처음에는 에이로그 팀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땐 에이로그 북이라는 얇은 책을 냈었어요. 아, 출판까지. 이게 네. 사실 저희 좀 지금 돌아보면은 좀 빠은 말도 있고 좀 잘못된 거도 있고 좀 슬픈데 네, 네.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 무성애자들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의의가 있고요. 네. 네, 네. 그 후부터 낸 게 반투명 인간이라는 책인데 네, 네. 그걸 올해 2편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네. 저희 야망으로는 약간 몇 년 동안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아. 매년 쭉 가는 게 목표예요. 아, 네. 네. 아, 진짜 좋은 활동 하고 계신다, 진짜. 거기. 이게 그 혹시 그 저희가 지금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 하는데 거기도 성소수자 자료 아카이빙하는 퀴어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어. 혹시 네네. 거기다가도 다 네, 보내신 에이로그 건가요? 때부터 계속 네. 아, 계속 하고 보내드리고 계셨구나. 있습니다. 아. 굿즈랑 이렇게 책이랑 한 네. 세트씩 이렇게. 네.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퀴어락 가면 이제 볼 수 있나요? 혹시 그 책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음. 저는 안 가봤고 아, 네네네. 네, 다른 분이 이렇게 보내셔서 아, 저희가 네, 재단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으니까 또 선보이고 싶어서 퀴퍼에도 막 부스 네. 내서 참여를 하기도 아, 하고요. 네. 2016년부터 참여를 했는데 네. 올해는 되게 전국 각지에서 퀴퍼가 열리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군데 부스 내고 그 네. 외에도 깃발 들고 참여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아, 이번에 인천에도 무대 네네. 그 뭐지? 그 부스 선정된 부스 제가 네, 봤었거든요. 부스를 4개를 네. 했었는데 이제 부스 설치가 안 됐고 네, 저희가 네. 물품을 못 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고립이 됐어요. 아, 아이고야. 막 사람 많으니까 일단 나중에 차에다가 뒀다가 나중에 갖고 와야지 이랬는데 네, 네. 도저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네, 되어서 그런 상황. 그나마 리플렛 몇 장 하고 아. 또 그 무로맨틱 배지를 이제 샘플로 몇 개를 갖고 왔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그걸로 안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아이고. 그 참. 현장에 계셨었나요 그날? 아, 네. 네, 정말 저랑 고생 민규님이랑 둘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아. 있어요.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딱히 그렇게 고생을 하다. 민규님이 너무 신출귀몰하게 잘 다니셔서 막 길 잃은 사람 이렇게 찾아오시고 아, 그 정말요? 사람 많은 데를 다 뚫고 다니면서 길 안내하시고 막 리플릿 나눠드리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네. 네. 저희는 그날 뭐가 있어서 못 갔는데 네. 사실 이번에 부산도 지금 못 가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약간 그 인천 이후에 저희 부채감이 더 엄청 커져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네. 마음의 빚이 어쨌든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채감으로 운동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아 그렇죠. 재밌게 해야죠. 그렇죠. 네. 재밌게 하고 이제 힘내서. 네. 우리는 부키는 우리 여러분 몫은 저희가 부키에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방송을 합시다. 네, 네. 방송을 해야죠. 그러면은 무대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건 혹시 10월 달에 예정된 활동이 또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네네. 아, 네, 네, 네. 이번 주 저 주말이 다 무대 활동으로 꽉 차 있는. 아 정말요? 네, 잠깐만요. 읽어도 되죠? 네, 네, 그럼요. 네. 10월에 일단 이번 주 지금 녹음하는 날이 10월 3일인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6일 토요일에 부산 퀴퍼의 부스로 참여를 하고요. 네. 물론 네. 행진도 합니다. 네. 네. 태풍 영향으로 인해 10월 6일 예정되어 있던 부산 퀴어문화축제가 일주일 뒤인 13일로 미뤄지면서 무대분들은 미뤄진 부산 퀴어축제에는 일정상 부스 참여가 어렵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토요일 13일 토요일에는 네. 인천 퀴퍼 트라우마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을 여는데 인천에서 하니까 혹시 네. 가능하신 분들은 방송이 혹시 집단 상담 전에 올라간다면 11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고 네, 네. 네. 21일에는 또 광주 퀴퍼에 부스는 못 내고 행진을 하러 아, 갈 것 네. 같고요. 네, 네, 네.
27일에서 28일까지 프라이드 페어가 열려요. 프라이드 페어 가시나요?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이건 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무대 양철 인간주 이래가지고 네네. 무로맨틱 소모임 같이 만들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무로맨틱에 대한 조그만 소책자하고 네. 거기에 배지 스티커 정도 준비해서 갑니다. 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초중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원래 10월 보통 마지막 주에 무성의 인식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Asexual Awareness Week AAW라고. 네. 그래서 그거 기념 행사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계속 뭐가 일이 겹쳐서 네. 이번엔 이제 작게라도 뭐 수다회라도 열어보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최근에 바쁘시겠어요. 갑자기, 최근에 네. 갑자기 이렇게 일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되게 존경스럽네요. 네. 아닙니다. 그 이렇게 그럼 무대 활동 말고도 다른 단위들과 연대 활동 같은 것도 또 하시나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일단은 이름을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이 막 집회에 같이 나가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네.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아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서명 한 번씩 꼭 음.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식 SNS에서 서명 링크 네.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서명을 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만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려고 방송하는 모신 건데요. 거예요. 네. 그럼요. 이 차별금지법 연대에 올리는 거는 저희 같은 방송도 그냥 단체 서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제 개인도 다 할 거고. 네. 성명서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연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성명서. 짧게 네. 보통 성명서 연명을 받아서 그거를 네네. 혹시 소식을 받으시면 연명을 해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고 네네. 그 외에 그 서명은 그냥 네, 누구든 그냥,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 하셔도 되고요. 네. 성명서를 내서 저기 연서명하듯이 그럼요. 그때. 네. 그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곳에 SNS를 되게 트위터, 페이스북 다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거기 가입된 단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가입된 단위들도 다 SNS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찾아보시면 네. 그냥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네요. 여기 청취자분들도. 해주세요. 네. 네. 아까 듣기로는 그 무대하고 여행자하고 또 어디랑 해서 네.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으셨다고. 예전이긴 한데 네, 예전에. 2016년 말인가 2017년 말인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크리스마스 때 네. 퀴어들 약간 파티하면 맨날 이성의 중심적으로 하니까 할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여가지고 이 토크쇼 같은 걸 하고 약간 파티 음. 느낌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꾸미고 토크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자에서 한 분, 무대에서 저, 네. 그리고 저기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페미니즘 단체에서 네네. 또 한 네네.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셋이 네. 토크쇼 같은 자리를 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음. 강남역 10번 출구가 주관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좋아서 또 하자고 하고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토크쇼를 하시고서 어디 뭐 방송이나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업로드나 그때 뭐. 페이스북 라이브로 업로드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거 너무 제가 못나게 나와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네. 뭐 그 외에도 뭐 성소수자 인권 포럼 이런 데도 다니고 네. 되게 그때 여행자랑 또 중간에 사람 자리 비울 때마다 서로 자리 봐주고 그랬거든요. 네. 네네. 그러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자가 뭔지. 젠더 여행자. 아니요, 젠더 여행자는 팟캐스트고 네. 여행자라는 단체.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라는 단체가 네. 있는데 네. 트랜스젠더 퀴어를 위한 단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단체 안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젠더 젠더 여행자. 여행자이고요. 네. 네. 또 청취자인데 저도 들어요. 맞아요. 네. 저도 정숙조신님과 재밌게 듣고 네. 있습니다. 이건 약간 비공식 사담이긴 한데 음. 그 젠더 여행자 정숙조신님하고 트위터 DM을 좀 주고 받거든요. 가끔 저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언젠가 한번 합동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좋겠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무방도 껴주세요. 그럴까요? 무대에서 무방한 이야기라는 네, 팟캐스트도 무방한 하고 이야기.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셋이 같이 하면 어때요? 어,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는데. 구해볼게요. 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의 그 질문지에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무대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네네. 써주셨는데 어떤 세미나였나요?
그게 사실 무성애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많이 글도 쓰고 알리고 있지만 네. 오프라인상에서 들을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해서 정보를 나가거나 그래도 네.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정리된 걸 오프라인에서 들을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무성애에 대한 기초 세미나 같은 걸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PPT 만들고 그래서 이 무성애는 무엇이다. 무성애자 네. 중엔 또 이러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뭐 성정체성과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과 성지향성은 어떻게 다르고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성애에 대한 흔한 오해는 무엇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좋았던 거는 그게 제 앞에 발표가 한 4-50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오신 분들과 대화를 했었어요. 네. 오신 분들이 막 오해라든가 뭐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나눠달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달라고 해서 네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 진짜 내용들이 다들 개개인이 살면서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엄청 생생하고 그쵸, 다들 그쵸. 엄청 공감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다 같이 하나 된 어.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한두 가지 있으신가요? 그 중에? 그 질문 중에 약간 자기는 무성애자고 아마도 무로맨틱인 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좀 결혼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자꾸 결혼하라고 하고 그 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질문이었지만 사실 답이 명확히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무시를 해라, 연을 끊어라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거짓말을 해라, 애인 있는 척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이 네. 대상이 무성애자만이 아니고 무성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네. 유성애자인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대공감, 약간 대화합의 장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주는 질문이었네요. 그쵸. 네네. 그런 이 오지랖 넓은 한국 사회 정말.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질문 들어오면 저기예요. 그냥 그 필요해요? 이러면서 지금도 편한데 필요해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저는. 좋은 답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결혼 비용 대주시면 결혼할게요. 이거 아, 있었어요. 네. 좋죠. 축의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대라. 네. 비용을 대라. 집 사주시면 네, 아, 집 그치. 사주시면 하겠습니다. 한번 냉장고라도 하나 해주시든가 이러면서. 냉장고 좋네요. 좋죠. 네, 좋죠. 자, 그럼 지금까지 그 무대의 활동상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활동하시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여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벅초님은 물론 아까 그 방송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무대로 이름이 바뀔 때 계셨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에이로그 팀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한 네네네. 2015년쯤부터 온라인으로는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요. 네네. 그 이후에 2016년쯤에 무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부터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막 오프라인이랑 여기저기 넓혀 갔거든요. 그때 네. 저희가 딱 그 변혁기에 가입을 해서 무대 이름 바꾸는 거 보고 A 스테이지 짓고 그 정도부터 있어서 어쨌든 지금 2-3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로사항하고 힘든 점이 굉장히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단체 초창기를 거치셨다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일단 처음에 그 대변혁의 시기에는 약간 사람한테 실망했고요. 아, 사람에게. 사람한테. 네, 그 특정인이 탈퇴하면서 대변혁이 일어난 거였는데 그 특정인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듣게 되면서 그 실망을 했었고 그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점들은 작년 무성애 가시화 주간이었던 10월에 많이 밝혀졌어요. 네, 사람을 착취하고 성폭력도 있었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굉장히 단체가 큰 힘들고 있죠. 사건이었고, 그죠?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막 K사태 대응회의 이런 거 만들어서 네. 거기서도 막 성명서 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여튼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개인한테 실망한 게 컸는데 네. 그건 오히려 근데 활동의 원동력이 됐고요. 네, 분노를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못 나오게 우리가 좀 투명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희 회칙이 엄청 잘 돼 있어요. 회칙이랑 막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회칙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그 사람 특정인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히려 약이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화위복? 네, 그렇게 잘 활동의 동력으로 바꾸었고요. 네. 그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약간 아무래도 작은 단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뭘 일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뭐
뭐 예를 들면 책도 매년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책 네.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정말 보통 일이 원고 아니죠. 모으고 막 그 처음에 반투명 인간을 낼 때 막 이렇게 책 내겠다고 네. 원고를 공모를 받았는데 네. 네. 원고에 대해서 완성된 원고를 공모를 받은 게 아니라 소재와 어떻게 쓸 거다만 공유 받은 다음에 나중에 마감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 저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탈출하시더라고요. 탈주를. 중간까지 막 분명히 막 다 같이 모이는데도 오시고 얘기도 너무 즐겁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막 연락 두절이 되시거나 막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러고 나가시고 그래서 글을 진짜 무대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완성시킨 분이 한 분밖에 없었고요. 무대 사람들은 이제 팀에 매여 있으니까 상황을 다 아니까 이제 자기를 갈아가며 한 거죠. 그래서 투 때는 무대 사람들 모아서 했었는데 뭐 여튼 그런 사람이 부족하고 좀 네. 시간이 촉박하고 돈이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활동을 해도 하는 사람들만 해요. 어. 이게 조금 슬픈 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오세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필요한 일들을 하려면 이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왜 10월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꼭 몇 명이 겹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갈린다는 거? 그게 뭐 네. 퀴어 단체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 혹시 또벅초님께서 그렇게 운동을 하다 지친 사람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시험. 아니 왜냐면 스스로를 갈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운동의 동력을 잃게 되고 소진되기도 쉽고 네. 우리 운동 뭐 세상이 막 그렇게 우리를 갈아 넣어서 운동한다고 막 1년 만에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네. 우리는 네. 평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할 수 있을 만큼만 자기를 돌봐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사실 이 퀴어가 퀴어에게라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이 방송 말고도 저희가 앞에 준비했던 어떤 방송들을 보면 되게 일상적으로 혐오를 계속 접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일상에서 받는 혐오와 또 별개로 혐오를 저희가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지치기도 했었고 그때.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쉬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저희도. 맞아요. 네. 쉬고 자기를 돌보고 좀 타협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러잖아요. 인권 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인권 없다고.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서. 너무 공감한 게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일할 때 옆에 참여연대 건물이 있었어요. 아, 네. 참여연대. 네, 근데 퇴근할 때 참여연대 9시쯤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참여연대 분이 이렇게 나와서 담배를 피시다가 말을 거셨는데 네. 대화하면서 저 이제 퇴근해요 이러니까 좋겠다 이러면서 세상에 벌써 퇴근해요 이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인권 운동이란 그러니까 인권 운동 뭘까요? 시민단체 무엇일까? 이렇게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정말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이러면 안 돼요, 안 사실은. 되죠. 네. 그렇죠. 네, 안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하소연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 돌봐가면서 하고 그 활동가들한테 너무 자기를 갈라고 요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규님도 그럼 활동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나 학원에서 네. 인권 교육을 했었어요. 학교에서요? 네. 근데 제가 저번 달에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무대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다들 그 무대가 무슨 무대 영상 같은 거? 거기서 스테이지 정말 네, 정말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제가 활동을 하는 줄 알고 무슨 가수 만나봤냐? 뭐 스테이지는 스테이지네요. A 스테이지,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젠더 교육도 같이 했었는데 네. 거기서 무성애자 그런 거 막 비아그라 줘야 하냐 막 그런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진짜. 이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뭐 비아그라 줘야 하냐 뭐 성병 아니냐 성병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좀 에러가 많았어요 그냥. 네. 그러게요. 귀여운 애로사항부터 화나는 것까지. 그렇죠. 정말. 우리 민규님은 또벅초님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가입을 네. 하신 거죠. 네. 혹시 그런 가입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친구가 무대라는 단체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려줬었는데 아, 그 혹시 친구? 네, 그 친구, 그 네. 그 좋은 친구. 그 A형이라는 친구. 거 알려준 그 친구. 네, 그 오. 친구가 처음에 무대라는 걸 있다라고만 했는데 그때가 재작년? 재작년이군요. 네, 네. 그때 15년도였나 16년도였나 그때쯤에 그걸 말해줘서 제가 아 그래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런 거 보기만 했어요. 그냥 아.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네. 보기만 눈팅. 아, 눈팅만 하다가 서울 큐어 퍼레이드 때 네네. 그때 딱 그걸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행진하는 거 하는 거 막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입해 볼까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 그 16년도에 보고 퍼레이드에서 16년도에 보신 건가요? 그러면? 16년도 네. 네. 그때도. 무대가 아까 16년도부터 퍼레이드에 부스여셨다고. 네네. 15년도? 16년도에는 아마 A로그 팀이라는 이름으로 아. 들어갔었을 거고요. 그 네. 이후에 17년도부터는 무대라는 이름으로 서울엔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게 모아서 가입하신 분이 있으니까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죠? 너무 뿌듯한데? 성공하셨어요. 키퍼 잘 나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지금 이제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재밌었던 적이라든가 뭐 이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밌었던 게 그 네. 인천 큐어 퍼레이드에서 제일 재밌었는데 네. 아, 재미요. 네. 재미로 승화를 하셨어요. 네. 네. 저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도 좋았어요. 저만 좋았었던 거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포비아를 약 올리는 걸 재밌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냥 뭐 팻말 같은 거 막 저번에 깃발을 내리라고 했어가지고 네, 팻말을 네. 올리고 네. 또 팻말 내리라고 하면 뭐 깃발 올리고 그랬어요. 좀 약 올리는 걸 재밌어 했었어요. 막 포비아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는 곳에 가가지고 무성애 이러고 있고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이분이랑 다른 한 분이랑 이렇게 팻말 들고 다니는 게 영상에 아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유튜브에 이제 그 분들 미스피치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아카이빙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무성애 엄청 많이 다니셨거든요. 대단.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럼 우리 또벅초님은요? 저는 되게 아까 민규님이 저희 깃발이랑 네. 키퍼에서 보고 가입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순간에 제일 이런 순간이 제일 아, 뿌듯하다. 정말. 특히 맞아. 그 키퍼에서 막 네. 무성애라는 거가 포함되는 경우를 처음 봐서 네. 감동하셨다 이런 어.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저희 처음이랑 두 번째 참여했을 때 막 와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네, 운 네. 분도 계셨고 막 그랬거든요. 네. 저는 못 봤는데 네. 이번 석회 때는 네. 그 외국 분이 오셔서 막 너무 감동해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것도 되게 그렇구나.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2016년에 A로고 팀으로 처음 무성애 부스를 냈을 땐 사람들이 다 무성애? 무성애 부스래? 야 무성애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분명 키워분들이지만 네네네. 무성애를 모르셔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때 저희 막 설문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네. 로맨틱 끌림, 성적 끌림의 강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였는데 그거 둘 다 막 이렇게 뚫는 곳에다가 스티커 붙이면서 막 껄껄 웃고 막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제 무성애 부스가 있는 걸 당연하게 좀 여기시고 네. 인권 포럼에서는 아예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 했거든요. 드디어 무성애 부스가 인권 포럼에도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되게 무성애 일단 무성애를 퀴어 집단에선 대충 다 존재는 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뿌듯하고요. 네. 그러게요. 그 올해 서울 퀴어 퍼레이드 때 지금 무성애 부스가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네네. 안쪽이긴 했는데 안쪽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사실 그때 저희가 같이 다녔는데 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방송 얘기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진짜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맞아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무성애가 많이 가시아가 됐구나 했고 네. 뭐 물론 계획이 앞으로 좌절이 되셨구나. 저기 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매번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그게 힘들더라고요. 옆에
부모 모임 부스 있었고 그다음에 월키모가 있었고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맞아요. 구석에 있던 걸로 기억을 이건 하거든요. 봤어요. 네. 이거 뭐라 그러지? 배너는 배너, 봤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족자봉인데 그게 네. 이렇게 매달아 놓는 방식인데요. 네네네.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거 보셨다 그러면 또 뿌듯해요. 네. 네. 저도 그거 보고 왔었거든요. 적절히 모셨다고.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갑자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무대를 처음 아시고 또 무대에 가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네,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경로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무대 공식 블로그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가입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고요. 네. 네, 무대 공식 메일이나 트위터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가입 링크랑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메일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메일 주소. 저희 무대 공식 메일은 a스테이지@gmail이랑 네이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acetage@gmail.com 혹은 네이버.com 이렇게 네, 네. 네. 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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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무대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무대를 처음 듣는 사람들 혹은 비키어들, 이 방송 비키어 분들도 좀 들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어떻게 무대를 어떻게 이해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약간 이런 인권 단체가 있고 무성애라는 것도 있다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좀 가시화도 시켜 드려야겠지만 네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뚜벅초님은요? 네. 저 되게 준비해 왔어요. 어. 멋있게 읽을게요. 당신 옆에 퀴어가 있습니다. 당신 옆에 무성애자가 있습니다. 사랑은 로맨스와 섹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목소리 완전 달랐죠? 성우 같으세요. 성우 톤이었어요.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 사랑은 로맨스와 섹스로만 이루어진 것이 그럼요. 아닙니다.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뭐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다. 뭐 러브 뭐, 윈스 이런 네, 거 러브 많이 윈스 하죠. 이런 거 퀴어 문화 축제에 많이 등장하는 네. 슬로건이잖아요. 그거에 좀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네, 걸 있죠. 봤어요. 무성의 A형 무성애, 측에서 막 A형 배제적이고 트랜스 배제적이라는 네, 게. 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또. 근데 사실은 그 슬로건은 애초에 만들 때 그 사랑 그 로맨틱 섹슈얼한 사랑만 염두에 두고 만든 게 너무 확연히 티가 나니까. 그쵸. 왜냐면 그 슬로건 아래서 나오는 사진들이 다 뭐 동성으로 보이는 사람끼리 키스하는 사진 이런 거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연대는 이긴다라든가. 네.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분들을 고려하고 더 섬세한 어떤 워딩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소감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 엄청 긴장했는데 네. 티나지 않았나요? 안 났어요. 아, 정말 진짜요? 긴장되는 게 안 전혀. 났어요. 네, 완전- 말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엄청 긴장했는데 티가 나지 않았다니 다행이고요. 네. 진행을 되게 말을 잘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셔서 너무 말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했는데도 좀 티가 덜 났던 것 같고 네.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게시방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짧고 강렬하게. 아, 짧고 예. 강렬하게. 재미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무대 활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활동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봬요. 맞아요. 계속해요. 네, 계속 네. 만나요. 네, 계속 만납시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리맨 이지금이 오늘 나설게요. 저번에 방송할 때는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서 데미지를 받으셨죠? 데미지를 받았어서 멘탈이 터지셨어요.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또벅초님께서 A 엄브렐라에 대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언어로 이제 정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범주에 걸리지 않는 것은 모두 퉁쳐서 A 엄브렐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었죠.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성지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래도 뭐 누군가는 이걸 내가 들어서 뭐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걸 나한테 왜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제하는 그런 습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계에서 물론 성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어떤 더 넓은 개념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체성이 있고 지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정체성과 지향성이 꼭 방향을 가지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좀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나와주신 민규님과 또벅초님께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특히 뭐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무대라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특히 세미나 뭐 연대 그리고 번역 작업 그리고 퀴퍼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우리 무대 블로그를 꼭 들어오셔서 가입 경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중간에 또벅조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지치지 말고 우리 모두 연대해서 어쨌든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정리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우리 무대 활동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마 다음 방송은 네, 우리 이제 리액션 방송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됐죠. 이제 이쯤 한번 또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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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생각으로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볼까. 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다른 네. 건 아니고 그냥 저희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리액션이니까요, 저희가. 네네네. 한번.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다음에 하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네. 바뀐 팟빵 어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뀐 어쨌든 팟빵은 가운데 화면 중간쯤에 하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한테 꽤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힘이 됩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